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청약통장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꼭 가입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청약통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택법에서는요, 입주자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입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저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그죠? 공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흔히 공민주택 그러면은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공민주택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 그 도시에서는요. 85제곱미터,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전용 25.7평, 그러니까 32평짜리죠. 32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는 이제 100제곱미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요. 아까 이제 규모 말씀드렸고, 두 번째 조건은 LH공사 같이 정부 또는 공사 등등이 만든 것들, 또 지자체나 공사, 아니면 민간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민영주택은 뭐냐? 우리 법에는요, 국민주택이 아닌 거는 민영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그 청약통장의 이제 종류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뭐 난리였죠. 그런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 이 통장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가입기간을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이게 주택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으로 완전히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흔히 이거를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해요. 그래서 적금 형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시 예치식이라는 건 주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거고요. 약정 이율은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 특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뭐 1에서 1.8% 굉장히 싸고요. 적립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가입하면 2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돼서 당첨되면은 이제 그 통장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가입 대상 보이시죠? 그래서 가입 대상이요, 국민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란 이야기는 뭐냐면, 성년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미성년자 아이들도 됩니다. 심지어는 국내 거주 제외 등뿐만 아니고요.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 딱 1통장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넘어가서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서류인데요. 이거 한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자료를 뭐 카페에서 내려받아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은행에 가시면 취급은행에 가시면요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시죠? 운전면허증이나 그런 걸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계약기간인데 아까 입주자 선정 시까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라는 이야기인데 이 예금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는 안 됩니다만은 이걸 관리하는 게 주택도시 보증공사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 기금 공사가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적립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처음에 많이 들 필요는 없고요. 매회 달달이 2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다. 그럴 때는 월 50을 초과해서 1,500까지도 일시예치 가능하다. 나중에 민영주택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1,500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만원씩 달랑 12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나머지 한꺼번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0만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약정 이율인데요. 뭐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죠. 1개월 이내에는 무이자입니다. 자, 1년 미만일 때는 1%고요. 자,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는 1.5%, 2년 이상일 때는 1.8%. 그래도 많이 주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세금 우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명의 변경인데 가끔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의 변경 안 돼요. 그냥 남의 통장 가지고 청약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만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그 청약 가능 전용 면적인데 이제 민영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데 별표 1에 2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서울 부산이죠.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자 여기 서울 부산 같은 경우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85제곱미터일 때는 300이죠. 300. 그런데 모든 면적에 다 하려면은 1,500이네요. 그러니까 최대 1,5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타 광역시가 이제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기타 시군이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아니고 광역시가 아닌 다른 시군이에요. 그래서 기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85제곱미터 이하는 2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평형에 다 하려면 500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는 일단 청약통장을 매달 5만원씩 넣었다. 일단 이제 1순위 이야기 드리겠지만 1순위가 됐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평형에 따라서 이 경쟁률이 달라요. 꼭 당첨되고 싶다라면 경쟁률이 약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1,500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약하기 전날까지 1,500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미리 1,500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500을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국민주택은 청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살리려면 일단 2만원씩 매달, 제가 볼 때는 자동 이체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 발생에 대한 건데, 여러분 그 1순위죠. 일단 가입기간은 1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납입 금액이 청약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 방금 보셨잖아요. 그래서, 납입 금액이, 예컨대 최대 1,50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돼요. 그럴 때는 1순위가 된다. 라는 것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훨씬 편해요. 자,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민주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무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전체 세대가 딱 하나만 청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1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1순위 봤더니 1년이 지난 계좌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12번 이상 납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2번 납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로 안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에서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가 정하는 기간을 했는데 대부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6번 이상 납입하면 돼요.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2배예요 보통. 그래서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년에 24회, 지방은 1년에 12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투기 과열 지급, 뭐 투기적, 조정적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약하고자 할 때 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이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해 보면 돼요. 미리.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매달 꼬박꼬박 잘 내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취급 은행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뭐 대부분 은행이 다 됩니다. 근데 우리은행, KB, IBK, NH, 신한, 하나, 특이하게 이제 지방은행으로는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죠. 그래서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궁금증 해소하기라 그래서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를 내려받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통장을 가입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재테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위치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프리미엄을 P라고 그러죠. P가 뭐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붙기도 해요. 일반 근로자가 여러분 일생을 일을 해도 2억 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가 인정하는 내 집 마련 방법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차차차 설명이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미 집이 하나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청약통장은 필요 없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청약해서 당첨이 된 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당첨되고 나도 청약통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민영주택을 통해서 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고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지 뭐 그것도 일간 강의를 할 거예요. 피가 많이 붙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잘 고를 수 있고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재테크닥터 주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늘 말씀드려서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뭐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격하게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힘을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